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 미국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라디오 정보시대 진행의 아나운서 김영입니다. 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표정원 융자 전문인과 함께합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봄입니다. 네, 완연한 봄이죠. 네, 날씨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어떻게 네. 좀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이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사도 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실 텐데 이사하시면서 아마 한 번쯤은 트럭 렌트 업체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트럭 렌트 업체 중 하나죠. 유홀에 따르면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타주로 가는 유홀 렌트카 빈도는 줄어든 반면에 타주에서 조지아주로 이사 오는 빈도는 높아졌다고 합니다. 현재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조지아주, 그래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도 한데요. 뉴스에서는 다들 불경기,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조지아는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도 조지아주만의 특징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떨까요, 대표님? 네, 조지아주가 사실은 예전에는 요즘에는 사우스 아틀란틱 남부 쪽에서 동남부 쪽이 네. 지금 굉장히 트렌드가 지금 향후 5년 안에 지금 부동산 급작스럽게 부동산의 어떤 가격 상승세가 있었고요. 네. 아시다시피 팬데믹을 맞이해서 다른 주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계세요.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재택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네. 프라퍼리도 싸고 세일즈 텍스도 싸고 이분 가스비도 싸고 네. 또 특히 한인들은 솔직히 다른 작은 켄터키 죄송합니다. 다른 주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중부 쪽이나 네. 아니면 굉장히 물가가 비싼 동부나 네.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 특히 한인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조지아는 한국 분들이 살기 좋은 날씨도 좋고. 그렇죠.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방송하기 싫은데요. 네,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죠.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좋고 네. 한인들 요즘에 아시다시피 의료 시설도 한국말로 다 잘 돼 있고 네. 또 한국 사람 살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도 너무너무 많고요. 네. 식당 좋은 데도 많고 맛집도 많고. 네. 그런데다가 특히 아시다시피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놓은 매물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죠. 예. 네. 특히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 부족이 아주 심각해요. 네. 사고 싶은 분은 많고 이사도 오려고 정말 타주에서 하루에 거진 20통화씩 문의 전화가 와도 네. 여기 있는 이제 부동산 하신 분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찾아드리려 그래도 매물이 없어요. 네네. 아주 기가 막히게 예쁜 집은 터무니없이 가격을 많이 올려놓기도 하고 네. 매물이 없으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미국 전체적에서 20% 하락한다. 이자가 이렇게 올랐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조지아 특성상 그래요. 네. 조지아가 여러 가지 좋은 환경도 가지고 있고 네. 또 큰 회사들이 특히 요즘에는 서부 쪽에서 많은 회사들이 오고 있죠. 네. 지금 조지아나 텍사스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반면에 네. 서부의 시애틀,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는 지금 하락세를 겪고 있어요. 네네. 거기야말로.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하락을 하냐? 자꾸 일로 오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3월 달 딱 들었는데요. 네. 정말 매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움직임이 너무 많습니다. 네네. 이제 드디어 아이들 방학하기 전에 그렇죠. 집을 사려는 움직임이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집값이 좀 내려갈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예상들 하시지만 우리 조지아는 좀 다르다. 네, 많은 분들이 타주에서도 많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알겠습니다. 조지아 하우스마켓 동향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3월부터 조금 이제 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좀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좀 덧붙여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2022년 기준
1월 달에는 이자가 3.22% 정도 됐는데 네. 12월 달에는 6.42% 이야. 따블이 뛰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그냥 마켓이 슬로우하지 못해 아예 매매가 없을 정도로 심각했는데 네. 다시 우리 2023년에 들어서 3월 달서부터는 이자가 조금 주춤하게 내려간다 싶다가 네. 다시 올랐습니다. 4월에. 아.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포인트 없이 네. 30년 고정 이자율이 6.5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는 First Time Home Buyer나 FHA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좋은 프로덕트들이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개개인의 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문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이자율이 6.5% 정도 이게 좀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더 그렇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레귤러 컨벤셔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FHA나 First Time Home Buyer들이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애용하시는데 네. 여기에는 조금 리스트릭션이 있어요. 네. 특히 인컴 First Time Home Buyer 프로그램은 인컴 리스트릭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8,000불 이상 버시면 안 돼요. 네네. 그 네. 아래이신 분들이 이제 네. 가능하신 거고. 그렇죠. 크레딧에 네. 상관없이. 네, 네. 요즘에는 뭐 700점만 넘으면 이렇게 전화 오셔서 그래요. 700점만 넘으면 자기 크레딧 좋은 줄 아시고 네. 특히 왜 크레딧 카드나 이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바이거, 체이스에서 왜 자기 파이크라 그래 점수 네, 주는 네. 거 그거는 전혀 점수가 아니에요. 그거를 너무 믿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도 800점 넘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몰게지 리포트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계속 믿고 계시면 안 돼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700점이라고 해서 그렇게 좋은 별로 상태는 좋은 아닌 거죠. 상태 아니에요. 740 밑에는 어. 우리가 어버브 에버리지, 그러니까 평균보다도 더 좋지 않은 상태니까 700점 넘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네네. 뭐 요즘 같은 때는 뭐 800점은 돼야지 좀 괜찮은 건가요? 뭐 한 740점 이상은 되셔야 됩니다.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타주에서 이제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타주에서 이제 준비를 하시고 또 융자 신청까지 하시는 분들 어떤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요, 타주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온다. 그럼 이제 융자회사 입장에서는 잡이 문제예요. 네. 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잡이면은 뭐 노 프라블럼. 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러신 분이 있어요. 딴 주에서 있던 가게도 다 팔고 다 정리하고 왜 이제 조지아로 이사를 와서 집을 하나 구입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뭐 그래서 뭐 캐시로 사시면 괜찮겠지만 네. 융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잡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융자 회사가 백수한테 융자를 해주니까 그걸 다 팔고 이제 그 돈을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일단 잡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이거 사실 지금 이거 하고 다음에 왜 융자 신청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커먼 미스테이크에 넣으려고 그랬는데요. 네. 일단은 요거 먼저 얘기할게요. 네. 타주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비즈니스를 절대 먼저 팔지 마시고 집을 여기다가 먼저 사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는 뭐 매니지먼트를 주는 형식으로 해서 네. 일단 집을 먼저 사시고 파세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왜냐면 잡이 없으시면 못 사세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타주에서 이사를 오시면 그 자기 비즈니스를 팔고 아니면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에 와서 조지아에 와서 새로 뭐 델리를 산다든지 네. 뭐 셀프 인플로이를 하신다고 그렇게 결정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럼 집 못 사세요. 아니 셀프 인플로이 아직 시작도 안 한 뭐 시작을 하신 분도 계세요. 법인도 만들고 자기가 다 해놨다 그러는데 네. 셀프 인플로이는 무조건 2년 경영한 평균적인 수입을 가지고 저희가 인컴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쓸 수 없는 인컴입니다. 네. 그렇지만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거기서 정리를 하시고 여기 조지아에 있는 어떤 회사에 네. W2 셀러리 그러니까 텍스를 띄고 받는 그런 직종의 잡 오퍼 레터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뭐 이 사람이 여기서 얼마에 일하기로 했다, 얼마를 받기로 했다. 네. 그래서 그걸 받는 그 오퍼 레터를 가지고 융자를 시작하시고요. 네. 이제 첫 번째 first pay stub 한 개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면 그 인컴에 따라서 인컴을 결정할 수 있어. 그 인컴이 또 사시는 집이나 다운페이로 해서 먼틀리 페이먼이 맞아야겠지만 네. 뭐 융자하는 사람이 그거는 안 내줄 거예요. 얼마를 버셔야
이 집을 사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그 새로 하는 잡이 그게 매치가 되면은 융자가 승인이 나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기존 이제 타주에 이제 계셨는데 이제 살고 계시죠. 근데 조지아주로 이제 이주를 해 오시려고 준비를 하시면서 뭐 비즈니스든지 뭐든 잡이든지 그 이제 새로 잡을 여기서 찾게 되더라도 그 기간이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되면 그게 좀 영향을 주나요? 공백 기간은 뭐 2달 이상 공백 기간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타주에 계신 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일로 이사를 오신다 그러면 일단 잡이 있어야 오신다는 게 넘버 원이고 특히 잡 중에서도 W2 셀러리로 오시면 문제가 없고 재택근무도 문제가 없는데 자, 문제는 이 셀프 인플로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가게를 정리하고 오실 예정이시더라도 뭐 세르먼을 조금 나중에 하시든지 일단은 그 가게를 팔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먼저 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가게도 다 팔았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잡 오퍼 레터를 받아서 한 달치 페이스탑을 주셔야 돼요. 융자인들한테. 그러니까 새로 비즈니스 시작하는 거는 아예 채택이 안 돼요. 인컴으로. 직업으로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주를 옮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시던 거 정리를 하고 오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정리하기 전에 전화하셔야 돼요. 융자 집도 먼저 사시고.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다 정리를 했어요. 뭐 이것도 안 돼. 잡도 없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사야 되죠? 인베스먼트 프로퍼티로 사야 돼요. 그때는 또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쪽으로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투자용으로는 사실 수 있습니다. 25%가 미니멈입니다. 다운페이.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사를 오고 싶으신데 아직 그 현재 사시는 어떤 분이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사신 분이다. 그럼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잡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오면 잡이 없는데 거기서 지금 집을 먼저 사신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베스먼트 투자용으로 사셔야겠죠. 왜냐하면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잖아요. 캘리포니아하고 조지아가. 근데 이제 왜 이사를 오시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부모님이 사시는 거예요. 부모님 곁에 좀 살고 싶어서 겸사겸사 조지아로 또 살기 좋은 조지아로 이사를 오고 싶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인베스먼트로 사야 되면 아시다시피 이자도 비싸고 클로징 코스트도 비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뭐 힘들어요. 아무래도 원래는 거기 살 건데 이렇게 되시면 그 부모님 중 한 분 이름을 애드하시면 돼요. 부모님 한 분이 여기 사시면 그쪽에서 non-occupant co-borrower 여기 안 살아도 이 사람이 저기 부모님이 한 분이 사시면은 그러니까 인컴 서포트만 하는 걸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직장도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지만 거주자이시면 됩니다. 여기 조지아.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융자하시는 분들이 아주 잔머리가 잘 돌아가요. 모든 케이스를 다 접해 보셨으니까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셔야죠. 그리고 하여간 이 저기 그 외국도 다 비하 발언 아닌데요. 제가 지금 다른 그냥 로컬 은행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언더라이팅에 있어서 이 한국 분들 융자하시는 분, 에이시안 융자하시는 분들이 잔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게 미리 알아요. 뭐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연락도 되고요. 해주는데 오늘도 아침에 한 분 전화 왔는데 금요일 날 클로징인데 오늘에서야 융자 안 된다고 나왔대요. 어떡해요. 처음부터 안 되는 융자였어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계약금도 띠끼고 힘들어요. 괜히 저기 뭐 외국 분들이 훨씬 잘할 것 같아서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자도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요. 타주에서 이제 융자 신청하시는 분들 주의할 점 알아봤고요. 저희가 이제 융자 할 때 자주 하는 실수들 굉장히 많죠. 너무 많아요. 그것만 좀 잔소리꾼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야단 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속상해. 좀 피해 가야죠. 그런 부분들. 제일 많이 하는 그 미스테이크 중에 하나는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융자 하시는 분하고 상담해갖고 이제 다운페이를 딱 잘 마련해가지고 은행에 꼬박꼬박 잘 2달 페이 되게 이제 집 찾는 중에 잘 나눴다가 갑자기 교회 권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휴 자기야 3만 불만 한 달만 빌려줘. 내가 정말 금방 갚아줄 거야. 막 그래서 꼭 하셨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럴 경우도 많으시고 네네. 또 들어온다 그랬는데 막 캐시로 가져다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융자에 있어서 손에 들고 있는 캐시나 누군가에서 받은 캐시는 돈으로 안 쳐요. 오밋이라 그래서 네. 뱅크 스테이먼에 그런 게 있으면 그건 빼고 계산해요. 네. 그건 돈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 참 캐시가 왜 돈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융자에선 그렇습니다. 네. 그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한국에 있는 돈 있잖아요. 네네. 한국에 지금 한국 구자에 갖고 계시는 그 돈이 들어오는데 이제 환율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건 이제 본인 어카운트가 있으신 거예요. 네. 그걸 들여오려고 딱 들여오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럼 뱅크 스테이먼을 줘야 되거든요. 네. 한국 뱅크 스테이먼. 네네. 한국 뱅크 스테이먼이니까 진짜 넣었다 뺐다 일로 갔다 CD에 갔다가 증권에 갔다 그러신 분들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 스테이먼을 다 떼어야 되는데 한국은 저희 그 미국과 뱅크 스테이먼 개념이 틀려요. 네. 뭐 잔액 증명서, 뭐 거래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요즘에는 뭐 다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영어로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꼭 왜 은행 융자할 때 2달치를 받는 이유를 아세요? 왜 그럴까요? 예, 2달치 평균 밸런스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네. 만약에 지금 10만 불이 있어도 평균 밸런스가 2만 5천 불이면 이 돈은 2만 5천 불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2달이 뭐냐면 3개월을 준비해서 넣어놓는 거예요. 네. 입금을 해놓고 2달 있다 보면은 그 입금 한 날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그거는 빼고 그 다음 뱅크 스테이먼, 그 다음 뱅크 스테이먼의 에버리지 밸런스를 보면 딱 밸런스가 맞아요. 네. 그래서 2달을 달라는 거예요. 네. 다 이게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한국에서 넣었다 뺐다 하는 거는 참 그거 추적하기가 힘든 거예요. 네. 거기 거래 증명서, 잔액 증명서 그런 걸 다 띄다 보면은 손님도 지쳐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집을 산다고 미리 계획하셨으면 이왕이면 그냥 미리 내 구자에 3개월 전에 가져와서 갖고 계시면 딱 좋아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항상 3개월 얘기하죠. 네. 융자 시작하기 전에 6개월이나 3개월 전에는 꼭 미리 해놓으셔야 된다고요. 네. 근데 어저께도 한 분이 저하고 만나시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하시면서 7월 달에 돈이 들어오면 만나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 7월에 돈이 들어와서 집을 살려면 늦어요. 그러네요. 미리 융자를 다 해놓고 7월에 들어오는 걸 기프트 상태로 만들어 놓고 네. 그 들어올 돈의 출처를 미리 다 해놓은 다음에 들여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융자 돈도 없는데 뭐 융자한 사람 만나서 뭐해. 그런데 네. 아니에요. 그 돈을 가장 합리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네. 예, 예. 그리고 또 자주 하는 실수들 그다음 어떤 게 하는 있을까요? 거는요. 학자금 융자 있잖아요. 네. 이제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본인의 학자금 융자가 있는 거예요. 네. 스튜던론이라 그러죠. 네네.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융자에서는 밸런스의 1%를 미니멈 페이먼을 써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5만 불 스튜던 융자가 있다 그러면 500불이 지출인 거예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혹시 뭐 자동차 페이나 학자금 융자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동차 페이는 있는데 학자금 융자는 없어요. 그러세요. 근데 나중에 크레딧을 뽑아보면 학자금 융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페이먼도 안 하니까. 페이먼이 디폴된 상태나 네. 요즘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인컴에 따라서 그 페이먼을 조정해줘요. 네. 만약에 한 달에 페이먼이 원래는 이분이 내실 돈이 500불이었는데 뭐 300불 정도였는데 네. 근데 인컴이 너무 작으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는 지로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서류도 보내주세요. 네네. 근데 그거는 밸런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학자금 융자는요, forgiveness letter 같은 그런 완전히 이거는 더 이상 없다라고 없다 그러면 크레딧도 없어지긴 해요. 네. 근데 그게 없다는 서류가 없으면 내가 가지고 жил머지고 가야 될 융자 금액이 내 뒤에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거를 네. 1% 오브 밸런스를 넣어야 돼요. 네네. 예, 오늘도 그런 분이 한 분 아침에 전화 오셔서 융자가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게 또 숨어 있었군요. 네, 네, 네. 네. 학자금 융자도 빠뜨리기 쉬운 부분. 네. 그리고 또 미스테이크. 네, 네. 너무 많은데 이거 오늘 오늘 다른 방송 없죠? 저만 하면 시간 되는 거죠? 충분합니다. 네. 예. 자, 다른 또 그 커먼한 거는 네. 집을 계약해 놓으시고 특히 이제 새로 짓는 빌더 하우스들을 이제 계약을 해 놓으셨잖아요. 네. 해 놓으셨는데
아, 꿈에 부푸른 거예요. 집이 조금씩 이제 지어져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아주 그냥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 떨려요. 네. 집 보면.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네. 처음에 집 살 때.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거는 가구 쇼핑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네. 융자를 신청해 놓고 가구를 마구마구 사세요. 뭐 룸투고도 가고 뭐 이튼 아일랜드 가고 네. 그래서 카드를 막 쓰시는 거예요. 네. 몇만 불씩. 아유, 너무 좋아요. 이쁜 가구. 그런데 그런데 거기다가 자동차도 하나 뽑아. 아, 자동차까지. 아, 왜냐면 네. 새로 집 가니까 다 이제 새 삶을 사는 거죠. 네. 구원 받았어. 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클로징하고 딱 그 다음 날 정도 되면 모든 렌더에서 융자가 나가고 나면은 크레딧 그 리포트를 리프레시라는 걸 해요. 네. 다시 뽑는 거죠. 네. 거기에 이렇게 융자가 막 들어가 있으면 네. 다시 융자가 언더라이팅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돼요. 그렇게 예. 되는군요. 특히 크레딧 네. 조회도 해보면 안 돼요. 크레딧 네. 조회한 거에 대해서도 다시 막 클로징 내일인데 내일 네. 이제 사인하면 내 집인데 막 언더라이팅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네. 크레딧 여기저기 뽑아놓고 막 그래서 어떤 분은 크레딧을 뭐 한번 알아보려고 했어요. 뭐 이런 거 괜히 TJ 맥스를 갔는데 10%를 할인해 준다니까 그렇죠. 괜히 네. 융자 신청할 때는 정말 꼼짝 말아 하셔야 돼요. 네, 뭐 네. 은행에서 넣었다 뺐다 해도 안 되고 이것저것 사서 막 조회를 해봐도 안 되고 네. 요즘엔요 다 알아요. 모르게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 클로징 날까지 예. 그 다음 날까지도 그 다음 날까지는 예, 꼼짝 말아 하셔야 되고 네네. 또 많이 하시는 거는 휴가를 내세요. 네. 직장을. 이사 가려고. 네. 이사 가려고. 그거 안 되는 건가요? 예,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버벌 베리피케이션을 해요. 버벌 네. 베리피케이션 하면은 이얼 투 데이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장기 휴가를 해버리신 분들을 봤어요.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베리피케이션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예. 네. 일단은 휴가도 네네. 클로징하고 그 다음 날에 하세요. 그렇군요. 네. 일단 클로징까지는 안심할 수 없네요. 네, 그냥 꽁꽁 묶어서 네. 아유 이거 집융자 나와야지 집 사잖아요. 네. 집융자 안 나오면 못 사니까. 그렇죠. 예. 네. 잘 이유서를 써서 뭐 할 수는 있지만 클로징 당일날 그렇게 하시면은 다시 이게 지연이 되니까 뭐 진짜 뭐 일을 그만두고 그러시지는 않으셨으면 네네. 괜찮긴 하겠지만 네. 여기 또 이유서도 넣어야 되고 우리가 LOE라 그러거든요. 네. Letter of Explanation 복잡해져요. 네. 저는 단순한 걸 좋아해서 손님이 너무 복잡하게 하시면 정말 융자하기 싫어요. 조심하세요. 네. 장기 휴가까지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너무 많은데 네. 한번 더 해요? 네네. 하나 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이자 쇼핑을 융자 신청을 해놓고 네. 이자 쇼핑을 하신다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크레딧을 계속 뽑아대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솔직히 크레딧을 한번 뽑으면 저도 한 67불 정도를 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모르고 저도 막 무조건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게 뭐 쌓이면 저도 한 달에 몇천 불씩 비를 받는데 네. 크레딧 조회하는 거에. 네. 근데 보통 보면은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거를 하면은요. 소셜 넘버를 넣는 순간 어느 융자 회사나 다 크레딧을 뽑아요. 그럼 나중에 크레딧이 정말 엉망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론 에스티메이트를 받아서 특히 융자 같은 경우에는요. 네. 나의 인포메이션, 특히 소셜 시큐리티 넘버 같은 중요한 아주 컨피덴셜한 네. 비밀스러운 내 인포메이션을 여기저기 돌리시는 건 합당치 않아요. 그러려면은 아예 한 론 오피서를 두고 네. 그다음에 한두 군데 정도는 한 론 오피서한테 받은 론 에스티메이트를 보내주고 이거보다 더 쌀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쩌면 더 현실적 조금 그렇긴 한데 의리가 네. 없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네. 예, 인포메이션을 자꾸 줘서 뽑게 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미스테이크예요. 네. 저희가 뭐 여기저기 이제 뭐 견적받아 본다고 하죠. 그게 이제 론에 있어서는 그게 불필요하다.
맞습니다.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네, 융자 이제 뭐 준비하시는 분들 가장 자주 하시는 실수들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몇 가지들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분 잘 챙겼다가 좀 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잠깐 말씀은 해주셨지만 투자용으로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 융자 받으실 때 좀 피해가야 될 실수가 또 있을까요? 투자는요 무조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미니멈 다운페이가 25%든 뭐 다운페이를 50% 하시는 그 다운페이가 꼭 본인 구자에서 나와요. 본인이 아니라 뭐 기프트드 같은 것도 받을 수 없고요. 투자용은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게 뭐 비즈니스 어카운트나 개인 어카운트나 상관없지만 비즈니스가 특히 자기가 100% 오너일 비즈니스의 어카운트에서 나오는 것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개인 구자, 뭐 CD, 주식 그치만 그게 다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거에서만 나와야 돼요. 네네. 근데 그게 또 2달 이상 꾸준히 있었어야 돼요. 네. 아까 그 2달 이상,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디파짓하는 꾸준한 돈. 네. 그게 다운페이. 자 여기서 필요한 게 다운페이만이 아닙니다. 네. 다운페이랑 클로징 코스트 거기다 6months 정도 페이먼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그 돈을 보여줘야 돼요. 네. 우리가 6months 리저브라 그러거든요. 네. 그 리저브가 꼭 보여야 해요. 네네. 그거는 뭐 클로징에 가져올 돈은 아니지만 그게 있는 구자가 2달치씩 있는데 그게 꾸준히 2달 이상 평균 밸런스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투자용일 때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이게 가장 많이 대두가 되고 마음은 하나 투자용 하나 집이 하나 나왔는데 전화 막 오셔서 난 이거 내일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돈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참 융자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또 이제 뭐 그거는 기프트로 뭐 처리할 수도 없고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야지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집을 당장 못 사시니까 항상 3개월 전에 집을 산다 생각하시면 펀드를 넣어놓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투자용은 더 그렇지만 뭐 거주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리 그러니까 융자 관련돼서 어떤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놓기 전에 먼저 그 물건, 그러니까 그 집부터 이제 마음에 들어서 이제 막 계약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싶네요. 맞습니다. 미리 융자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집 계약하면은 계약금 들어가죠. 요즘에는 뭐 다시 셀러스 마켓이 됐어요. 요즘에 오퍼가 보통 뭐 좋은 집, 가격도 괜찮은 집은 미니멈 3개에서 4개 정도 오퍼가 붙어요. 또 우리 옛날에 팬데믹 때처럼 다시 셀러스 마켓, 다시 바이어스 마켓에서 돌아온가 싶더니 특히 조지아는 다시 셀러스 마켓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 하셔야 돼요. 미리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와 관련해서 혜택이 좀 늘어났나요? 어떤가요? 뭐 요즘에 first time home 요즘엔 이제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700점 좋은 점수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 제 베스트 인트레스트를 받으려면 780이 되셔야 돼요. 780이 되셔야 되는데 first time home buyer는 크레딧 점수 상관없이 그 융자를 해줄 수 있어요. 자, 조건은 일단 first time home buyer였겠죠. 그러니까 3년 안에 집이 없으신 분이 first time home buyer예요. 뭐 집을 처음 사는 사람이 아니라 3년 안에 집이 없으신 분. 그분 first time home buyer고 한 달 수입이 7,900불, 8,000불이 넘지 않은 7,900불이 넘으면 안 돼요. 요래서 이제 크레딧하고 상관없이 요거는 3%부터 다운페이 시작할 수 있고요. 요거 굉장히 요즘 핫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first time home buyer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FHA가 옛날하고 많이 틀려졌어요. FHA가 옛날에는 이자가 싸요. 지금도 한 5.7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FHA는 그 PMI가 비쌌거든요. PMI 뭔지 아시죠? PMI가 뭔가요? 은행보험이에요. Private Mortgage Insurance. 다운페이를 20% 안 하시는 분들이 그 내야 되는 그 은행 보험료가 하나 있어요. 그걸 우리가 PMI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FHA가 이자는 싼데 그게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FHA가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FHA는 1.75% 론 어마운트의 1.75%라는 MIP 펀딩 피가 융자의
갖다 붙어요. 그러면 그 3.5% 다운하고 사시는데 1.75를 다시 융자에 올리니까 네. 거진 노다운으로 사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자, 그런데 PMI가 너무 비싸서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네. 3월 1일서부터 이게 전격 한 3분의 1 정도가 내렸어요. 아, 네. 그래서 요즘 이자도 싸고 PMI도 싸서 네. 제가 이거 요즘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융자는 크레딧하고 또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크레딧 물론 뽑죠. 너무 안 좋으면 안 되지만 네. 한 700점 정도나 680 정도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냥 이자도 좋고 그래서 네. 이거 많이 하시는데요. 요 FHA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네. FHA 그 다운 페이먼 하시는 거 3.5% 그리고 뭐 저기 다 클로징 커스트 네.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네. 집을 살 때. 근데 그마저도 내 통장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따님이나 누구한테 기프트를 돌릴 수 있는데 네. 기프트 주시는 분도 2달 동안 꾸준히 그 돈이 있어야 돼요. 아, 네. 그 돈이 없으면은 안 돼요. 출처를 꼭 밝혀줘야 돼요. 기프트 네, 출처를. 네. 기프트를 받을 수는 있지만 네. 기프트 주시는 분의 그 거래 내역이 2달 동안 아. 꾸준히 그 돈이 있는 분만 기프트를 네.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그거 안 되면 되는군요. 안 돼요. 기프트가 안 돼요. 네, 그거 네. 있으신 분만 돼요. 네. 우리 저 컨벤셔널 레귤러 융자는 또 이제 방법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안 돼요. 아. 기프트가 그 기프트를 하실 때나 이럴 때는 꼭 출처를 하셔야 돼요. 네.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고업했는데요. 계약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 계약금을 거는 거를 어디서 꿔서 하거나 막 그랬는데 이게 FHA야. 계약금을 꿨어. 네. 그러면 안 돼요. FHA는 어디 뭐 출처가 대출을 받았다거나 안 돼요. 아까 제가 미스테이크 아까 하려다가 못한 게 있는데요. 네. 손님 한 분이 융자를 하려고 네. 그러니까 다운페이가 없으시니까 어디 시티뱅크인가 어디에서 퍼스널 융자 해주는 거 뭐 그거를 받으셔갖고 네. 은행에 딱 넣어놓으셨어요. 네. 이거 돈 어디서 났을까? 융자 받았어요. 융자 받아서 다운페이 하는 건 우리 못 씁니다. 그 캐시가 내 통장에 들어와 있지만 그 네. 출처가 대출을 받은 거면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제 그거 페이먼이 있든 없든 페이먼 계산해가지고 인스톨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페이먼 계산해서 또 그 인컴 대비 또 DTI 네. 지출 대비 인컴 거기에 또 들어가야 되니까 언더라이팅도 다시 해야 되고 네.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잔소리 같지만 꼼짝 말아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네. 일단은 그렇죠. 융자 관련해서는 한 2, 3개월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내 통장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변화가 있으면은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변화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 이게 뭐 잔소리 같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안 지켜지면 융자를 못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융자가 나와야 집 사시죠. 그렇죠. 네. 네. 집값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이 제일 쌉니다. 네. 특히 그렇죠. 조지아. 네. 조지아는 진짜 그래요. 뭐 조지아도 뭐 좀 에어리아가 있겠죠. 핫한 에어리아도 있고 좀 슬로우한 에어리아도 있고 요즘에는 사바나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요. 사바나 쪽으로는 뭐 좀 투자용으로 좀 투자용도 많고요. 선생님들 중에서는 게스트하우스 있잖아요. 뭐 에어비앤비로 돌리시는 분도 계시고 투자용으로 하셔가지고 게스트하우스는 뭐냐면 한국말로 친숙하게 하숙집 같은 거예요. 거기 이제 친숙하네요. 공장들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그렇죠. 하숙하시는 분이 아주 잘 되나 봐요. 해서 게스트하우스로. 네. 그러니까 사바나에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 사바나까지 또 가기는 또 쉽지 않으니까 투자용으로 또 게스트하우스로 이제 문의를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협력 업체들까지. 네. 더불어서 이제 뭐 어떤 조금 더 덧붙여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이제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뭐 엄두도 안 나고 이자도 비싸고 페이먼도 너무 비싸죠. 이자가 비싸니까 페이먼도 비싸고 은행에 이렇게 페이먼을 또 비싸게 하면 렌트비도 올라가고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뭐 그래도 일단 저지르고 봐야죠. 우리가 왜냐하면 살면서 내 집 하나 없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렌트는 이제 그만하고 일단 상의를 해서 내년에 사든 올해 꼭 못 사더라도 일단
가까운 융자하신 분하고 상의를 해서 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상의를 한 다음에 계획을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맨날 나와서 떠드는 게 결국은 계획 세우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셨어요, 대표님이. 난 마음을 먹게 되면 길이 다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갑자기 철학으로 바뀌나요, 네. 우리?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요즘은 또 예전에 뭐 집을 사셨던 그때 분위기랑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융자 관련해서 네. 너무 빨리 변하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그러면 반드시 이제 그 방법이 있고 그 상황에 맞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라디오 네, 오늘 저희가 시작을 이제 조지아 하우스 마켓 동향부터 그리고 타주에서 융자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준비 과정 그리고 융자 계획 이제 하시는 중에 자주 하시는 실수들 어떻게 피해갈 수 있나 알아봤고요. 자, 네.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지금 뭐 이미 뭐 조지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융자 금액도 뛰잖아요. 거기에 맞게 뛰는데 이때 내가 원하는 주택은 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넘어선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그 집을 사고 싶어요.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능력이 거기까지 안 된다. 그럴 때 일단 욕심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그걸 노력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노력을 하려면 지금 당장을 돌아보면 네. 딱 원하시는 주택이 우리 한번 상황적으로 네, 상황적으로 우리가 내가 이 너무 예쁜 집이 네. 65만 불인 거예요. 65만 불. 네. 65만 예전에는 불? 40만 불 때였어. 네, 그렇죠. 그래요. 40만 불, 우리 50만 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면 자, 내가 원하는 집이 50만 불인 거예요. 네. 나한테는 지금 다운페이가 얼마 있는 거죠?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죠. 네. 네. 다운페이가 얼마 있어요? 뭐 20,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20%는 힘들어요. 힘들어. 네. 힘들어. 네. 그럼 뭐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5% 정도 네. 다운을 한다고 가정을 네. 합시다. 가정을 하면은 지금 현재 이자가 우리가 6.5라고 가정을 하면 네. 한 달 페이먼이 3,000불이에요. 네. 이야, 3,000불. 근데 이것만 네. 내냐? 텍스하고 네. 인슈런스도 내요. 그게 네. 한 500불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럼 3,500불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상황극을 예시하는 그 인물이 네. 상담하시는 그 인물이 얼마 정도 인컴이 될까요? 그러니까 인컴이 얼마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자, 이번 3,500불이면 우리가 보통 48%까지 보거든요. 네. 48%라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근데 자동차 융자도 이분 자동차 융자가 있을까요? 융자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크레딧 카드 네. 빚도 없고 아무것도 네. 없다 네. 그러면 이분이 지금 버셔야 될 돈이 나와요. 네. 48%로 계산하면 한 달에 7,300불을 벌어야 돼요. 네. 뭐 근데 이분이 혼자가 아니시고 뭐 남편 있고 부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아니면 또 그거 모자라면 뭐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네. 막 데리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획을 세우면 길이 난다는 건요. 상의를 해보면 길이 나와요. 네네. 그럼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형제들끼리 둘이 이렇게 같이 해서 사시는 분, 아니면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지금 뭐 저 타주에서 시애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네. 인컴을 갖다 써도 되고요. 네네. 인컴은 나는 모자라는데 우리 엄마가 소셜 시큐리티 인컴을 다 그럼 엄마 인컴도 좀 가져다 써도 되고. 네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제일 먼저 주택 구매의 계획을 세우려면 인컴이 가장 중요해요. 넘버원 네네. 인컴. 네. 자,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인컴이 모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두 이걸 번째 만들었어요. 예, 네. 두 번째는 크레딧. 어. 크레딧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크레딧이 뭐 없으신 분은 제가 저번에 고부한 것처럼 어토라이즈 유저를 해서 다른 사람 크레딧을 조금 심어요. 네. 좀 올드하고 좋은 크레딧. 그래서 또 뭐 아니면은 은행 가서 한 300불 디파짓하고 네. 시큐어 크레딧 카드 아니면 뭐 메이시나 TJ Maxx 같은 데 가서 해달라면은 또 노 크레딧이면 안 나올 확률도 있지만 네. 그런 가스 컴퍼니나 디파트먼트 스토어는 또 생각보다 이지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커먼 미스테이크 갑자기 네. 생각났어요. 네네. 그렇게 막 신청을 했는데 크레딧을 안 갖고 계셔서요. 미니멈 페이먼을 또 지키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크레딧이 없는 데다가 나빠져요. 네. 큰일 나죠. 네. 빌 꼬박꼬박 내셔야 되고요.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그거를 시스템을 꼭꼭꼭꼭 해놓으셔야 돼요. 네네. 힘드시면은 저희 회사 직원들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좀 그 나이가 드셔서 안 되시는 분들 도와드리고도 있고요. 네. 예. 그렇게 크레딧까지 네. 크레딧. 그다음에 준비를 하시고. 세 번째 항상 세 가지예요. 에셋. 네. 그럼 이 다운페이 5%가 플러스 클로징 커스트가 어디에 있느냐? 네. 없어. 그러면 기프트 처리하면 돼. 아, 네. 아이고 집 사셨네 벌써. 집 샀어.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 또 금방 생각이 난 게 있는데요. 네. 손님 중에 한 분이 몰개지를 늦으신 분이 계세요. 네. 아니 몰개지를 왜 늦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을 갔다 오니까 2달치를 미리 내놓고 갔대요. 네. 안 돼요. 몰개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아, 미리 내는 거. 2달치를 한꺼번에 내면요. 한 달치는 페이먼으로 가고 한 달치는 원금이 제해져요. 그러면 그 다음 달 비리 또 나와요. 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여행 네. 요즘 많이 가시죠? 네네. 아, 이제 또 날씨도 좋으니까 또 가실 거예요. 그렇죠. 몰개지 페이먼은 절대로 하지 말고 분명히 자동 이체를 걸어놓고 가셔야 돼요. 플리즈. 네, 아니 저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미리 내면 되잖아요. 근데 몰개지는 아니군요. 안 됩니다. 네. 몰개지나 크레딧 카드, 네네. 자동차 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내는 거 없어요. 아, 예, 다달이 내셔야 돼요. 네네, 다달이 예. 늦지 않게. 그렇죠. 미리 내는 건 다 그냥 원금 까지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네, 나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네, 해주셨고요.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표정원 융자 전문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